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CIRS 그룹 코리아 박경미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이렇게 저희 CIRS 코리아가 중국 화장품법에 대한 그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바쁘실 텐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그 중국 화장품법 그 개정 대응 전략인데요. 이 그 30년 만에 그 개정돼서 발표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는 앞으로 그 중국 화장품 시대를 대표하면서 또 중국 화장품 역사상 또 가장 엄격한 그런 법규입니다. 이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의 일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그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에 따라 그 허가 그리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요 법 개정 사항과 그다음에 제품 허가와 등록에 대한 변화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저희 CIRS 그룹의 간단한 소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법 개정 사항입니다. 화장품 그 감독 관리 조례의 연역을 먼저 보면 그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가 1989년에 발표돼서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0년간 시행해 왔고요. 이 그 위생 감독 그 조례의 그 개정이 2013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5년 국무원의 그 입법 업무에 계획적인 업무로 실시가 되어서 2014년 11월에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의견 수렴안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원료 관리, 또 생산 경영, 광고 홍보에 대한 그런 규정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한 그 감독 관리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개정 초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 초안에는 사중과 그 사후 감독에 중점을 두어서 그 본격적인 권한 이양의 그 맥락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는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입법 조사가 실시가 됐고요. 화장품 그 일반 화장품 기한 즉 그 등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의 초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난해 6월 29일에 이 조례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에는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이 발표가 됐고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이 됩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는 총 6장 8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칙, 원료 및 제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법률 책임과 그 규칙으로 나뉩니다. 전체적으로 그 규제와 그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처벌을 더욱 그 강화를 했고요. 우선은 그 각 장마다의 중요 그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인데요. 이 총칙에서는 그 화장품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조례에서는 그 사용 방법, 사용 대상,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는데요. 이 사용 대상은 인체 피부 표면으로 그 모발, 손톱, 입술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분류 관리 부분인데요. 화장품과 신원료 모두 그 위험도에 따라서 특수화 그리고 일반으로 구분을 하고요. 특수 화장품과 그 고위험도의 신원료는 사전 승인인 허가 관리가 도입이 되고 일반 화장품과 저위험도의 신원료는 사후 승인인 등록 관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인과 등록인이 있는데요. 이 허가인과 등록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조례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바로 그 신청 기업을 뜻합니다. 제2장은 그 원료 그리고 그 제품입니다. 신원료의 정의와 범위, 그다음에 자료 요구에 대한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절차, 또 리스크 관리 방식 그런 등등의 내용을 강조를 했고요. 화장품 등록과 허가의 그 자료 요구와 그다음에 효능 선전에 대한 요구, 또 안전 평가자 자질에 대한 요구, 또 특수 화장품의 연장에 대한 요구 등등 그 많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신원료는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천연 혹은 인공 원료로 정의를 하는데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연모, 기미 제거 및 그 미백은 그 고위험도로 구분을 하고요. 이 외에는 그 저위험도로 구분을 합니다. 신규 등록 혹은 그 허가를 받은 원료에 대해서는 그 3년간의 관찰 기간을 두고요. 이 3년 동안 해마다 NMPA에 그 안전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품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NMPA는 이 등록 혹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3년간의 그 관찰 기간 동안 그 인체 그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그 제기되지 않은 그런 신원료는 중국 화장품 원료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이 3년간의 관찰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원료의 그 사용 권한은 등록 혹은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있고요. 타 업체에서 사용을 원할 시에는 등록인 혹은 그 허가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생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새롭게 신원료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선 9가지로 분류됐던 그 특수 화장품이 신조례에서는 5가지와 기타 신기능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발모가 탈모 방지에 포함이 됐고요. 또 신기능을 표시하는 화장품의 그 판단은 주로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을 기반으로 하고요. 또 특수화장품의 그 위생 허가증 그 유효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중국 시장 전용 제품은 그 원산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그 관련 연구 혹은 그 시험 관련 데이터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 특수 화장품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에는 그 기업 정보, 제품 정보, 위탁 관계 등에 대한 변경만이 가능했다면 제조 공정 그리고 그 효능 선전 등에 관련된 그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에도 허가 있는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화장품 효능에 대한 모든 선전은 반드시 그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등록 및 허가에 관한 자료 제출 시에 그 안전평가 그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이 안전성 평가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그 화장품 품질 안전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5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등록 그리고 허가 전에는 자체적으로나 혹은 그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안전성 평가 그 실시가 그 필수 사항이 됐고요. 이 안전성 평가 종사자에 대한 그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장은 생산 경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장품 허가인과 등록인 그리고 이제 수탁 생산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요. 또 그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그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원료 또 포장재 관리 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고요. 또 품질 안전 책임자를 설정하도록 하는데 역시 5년 이상의 관련 업종에 종사한 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인과 허가인에게 그 라벨과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고요. 광고와 라벨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 제품 부작용, 또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가인과 등록인은 이미 판매한 그 화장품을 회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처리 정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경영자, 수입 업체, 전실 개치자, 미용원, 호텔 등등에서도 그 화장품과 관련된 그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요구와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감독 관리는 그 약품 감독
관리 부문에서 진행을 하고요. 감독 검사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회수 명령, 그다음에 수입, 경영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허가인과 등록인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그 제품의 부작용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요. 그 또한 관리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 5 장은 바로 법적 책임인데요. 그 30년 만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그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벌금 부과, 생산 및 수입 금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적 책임 대상자는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6 장은 부칙인데 부칙에는 많은 내용은 없지만 대부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치약은 앞으로 NMPA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아직 현재 구체적인 법규는 아직입니다. 비누는 화장품으로 구분하진 않지만 만약에 제품에 특수 화장품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그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해서 이 본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구 법안에 따라서 허가받은 발모, 제모, 그다음에 제취 등등의 그 일부 그 특수 제품은 5 년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생산과 수입 그리고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그 감독관리 조례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법규들이 있는데 지난 1월 12일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그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을 정식 발표를 합니다. 총 6장 63개 조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방법은 등록 후에 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그 감독 관리의 책임과 업무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했고요.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음을 강조합니다.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은 그 이제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 따라서 화장품과 그다음에 그 신원료 허가 등록 그 관리 업무를 규정하는 건데요. 우선 그 허가인과 등록인 그리고 경례 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일반과 그 특수 화장품 그리고 이제 신원료를 중국에 등록 혹은 허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경례 책임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고요. 이 경례 책임자는 허가인과 등록인을 협조해서 그 부작용 모니터링, 리콜, 그리고 이제 품질 안전과 관련된 그런 책임의 의무를 가져야 하고요. 또 감독 관리 부문의 감독 검사 업무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바뀌는 그 일반 화장품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인은 NMPA 요구에 따라서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완료된다고 명시를 하는데요. 이는 그 일반 화장품에 대한 형식 심사의 취소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등록에 대한 요구가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가 제출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처벌 혹은 수입과 유통 취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심사 역시 그 심사 기간을 설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런 그 심사에 대한 무작위성과 수시성은 그 규제 부합에 대한 그 관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등록 관리에 있어서 이제 2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원료 출처 변경으로 그 전성분에 그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경우 외에는 이미 등록된 그 일반 화장품은 전성분을 수정할 수가 없고요. 제품명도 그 정당한 의미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경례 책임자의 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등록 관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품을 재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미 등록된 제품이 더 이상 생산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도 보고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그 기한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된 그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두 연도 보고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제 등록한 지 만 1 년이 되는 제품의 그 매년 생산, 그 수입 상황, 그리고 법률 법규, 또 강제성 국가 표준, 또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화장품 허가 관리 방법입니다. 현 법규와 비교해 보면 우선 그 기존의 책임단위인 재중책임회사가 경리 책임자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그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그 재중책임회사가 경리 책임자로 바뀌면서 앞으로 일반 화장품처럼 그 책임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또 별도의 단상자를 업로드하지 않았던 이제 현대 법규와는 달리 앞으로 특수화장품도 제품의 이미지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미 등록된 그 특수화장품은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품 안전이나 효능에 미치는 그 영향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안전성 또는 효능 표기와 관련해서 변경된 경우에는 NMPA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요. 안전성에 관한 그런 사항의 변화, 제조 공정, 효능 선전 그런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명, 처방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때는 변경이 아닌 말소 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화장품 이제 허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수입 특수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NMPA 행정접수센터에서 형식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범언검역연구원에서 기술 심사를 하는데 전체 보안 내용을 한 번에 고지를 하면 90일 내에 한 번에 보안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법규에서는 이게 이제 1년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90일로 단축되는 점, 이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심사평가에 불합격을 하면 20일 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바뀌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술 심사 평가 후에 이제 통과가 되면 NMPA의 그 심사 승인을 거쳐서 허가증 발급을 결정을 하는데 NMPA 접수센터 증서 발행처에서 위생 허가증을 작성하고 또 발급을 합니다. 강화되는 그 법규에서는 그 신청 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또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스펙 그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법률, 행정법규, DB 강제 표준 또 기술 규범과의 그런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 자료에 준비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화장품 허가증 연장 신청 절차인데요. 2019년 5월에 그 NMPA는 심사평가 승인의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또 기업 주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평가 관련 고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료일 그 6개월 전부터 전면 자가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근무일 기준 90일에서 30일 전에는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 NMPA에서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형식 심사를 실시하고 요구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 확인 후에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규 허가증을 발급을 하고요. 이 그 만료일 30일 제한은 잘 준수를 하셔야 돼요. 이 그 허가증 유효 기간 안에 연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이제 NMPA는 서류가 제출되면 사후 기술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기간 내에 자료 보완이 가능하고요. 만약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그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원료 출처 관리, 그다음에 감독 관리, 그다음에 법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화됐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앞으로 이제 허가와 등록 시에 원료의 출처와 그다음에 원료 품질 규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이 NMPA는 등록 허가 이후에 그 원료 안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나 그 결함이 있다는 그 증거가 발견이 되면 그 안정성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허가 그리고 등록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NMPA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와 그 화장품 등록 관리 방법의 그 실질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또 화장품 허가 등록 업무 그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개전 신청 그리고 연동 신청이 가능하고요. 5월 1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허가와 등록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화장품 허가 그리고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이제 그 계정 신청 절차인데요.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후에 그 시스템 계정 그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만약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서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법인이나 개인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과 연동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허가 그리고 등록된 제품을 연동할 수가 있고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 생성을 선택을 해서 어, 그 다음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이제 숙번 연동 그 페이지를 통해서 그 이제 기업 계정 연동과 그다음에 새로운 그 기업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숙번 연동 페이지에서 그 왼쪽 파란색 네모 박스가 기존 시스템 계정이 없는 경우에 이제 선택하는 항목이고요. 오른쪽에 녹색 네모 박스가 기존 시스템 계정이 있는 경우로 선택해서 다음 지시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제 기존의 시스템 계정을 보유한 업체가 이 기존 시스템은 그 구 CFDA와 그다음에 그 현재 그 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그 기존 시스템 계정을 보유한 업체가 새로운 계정을 만든다면 기존 허가와 그다음에 등록된 제품을 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 연동 해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 이제 대중책임 회사는 그 명칭과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와 일반 화장품 모두 경리 책임자 계정으로 신청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데요. 현재 그 재중 책임과 그 경내 책임이 동일한 경우에는 특수와 일반 이렇게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특수 별도, 일반 별도 이렇게 각각의 계정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전환 시에 그 기존 대중 책임일 때 그 수건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건서 작성과 공증 등의 절차가 요구되고요. 수건서 내용에는 반드시 그 허가인 그리고 이제 등록인 그리고 경리 책임자 명칭, 그다음 수건, 네, 수건 및 그 수건받는 관계, 그다음에 수건의 범위 그리고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정보 등록 시 그 제출 서류에 대한 요구인데요. 우선은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경리 책임자, 가운데 있는 경리 책임자를 선임해서 그 관련 업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경리 책임자에 대한 정보표, 그다음에 수건서, 허가 및 등록인의 정보표, 또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요, 또 품질 안전 책임자 이력서 등이 필요하고요. 실제 생산 업체에 대한 그런 정보표도 제출해야 되는데 자체 생산과 위탁 생산을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위탁 생산인 경우에는 위탁 생산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인 경우에는 실제 모든 제조사의 정보를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계정을 신청할 때는 그 이제 한 곳만 우선 자료를 제출하고 추후에 나머지 이제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품질 관리 체계 개요에는 허가인이나 이제 등록인의 그 품질 통제 능력과 그다음에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요약 설명으로 원료의 출처, 재료 구매, 생산 기업 선정, 그리고 그 관리 태도, 생산 기업의 품질 관리 조치, 자가 검사, 그리고 치정 사항 등등의 그 관리 제도가 포함이 됩니다. 네, 우선 제품 허가와 등록 변화에 대한 그 두 번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쉬고 어, 3시 5분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허가와 그 등록 변화 두 번째는 자료 관리 규정과 그다음에 그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효능 선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3월 4일 그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와 그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에 대한 그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또 그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그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이 정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그 대출 서류에 대한 요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표와 그 정보표와 관련 자료인데요. 그 정보표에는 그 제품의 중국 명칭, 그 외국어 명칭, 그 분류 코드, 또 허가 혹은 등록인의 그 정보, 또 실제 생산업체의 정보 등등이 이제 기입이 되고, 또 위탁 생산인 경우에는 그 위탁 생산 협의서와 그다음에 이제 제조 판매 증명서 등등의 추가로 요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제품 명칭의 명명 근거인데요.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각각 명칭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상표가 중국어가 아닌 영문 혹은 그 숫자라던가 또 부호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상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색조 제품의 호수라던가 혹은 뭐 선 제품의 뭐 SPF나 그 PA 등급 등은 이제 그대로 영문을 사용할 수는 있고요. 그 외에는 그 상표 등록증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품에 대한 처방인데요. 실제 그 제품에 사용된 그 원료에 대한 그 전체 그 전 성분으로 그 원료의 순번, 원료 명칭, 그다음에 사용 목적, 그리고 이제 함량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원료 명칭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명칭 목록에 그 명기된 그 표준 중문명과 INCI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그다음에 그 현재 그 현 법규에서 요구되는 원료사의 그 원료 출처 그리고 그 원료의 대품명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품의 집행 표준인데요.
이 표준에는 전체 성분과 그다음에 제조 공정, 그다음에 감관 지표, 미생물과 물리화학적 지표, 그리고 품질 통제 조치, 또 사용 방법, 저장 조건, 사용 기간 등의 그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 그 제품의 라벨은 그 단상자와 중국어 라벨이 포함이 되는데 그 효능 선언에 대한 내용은 그 원 라벨과 일치해야 하고요. 관련 규정에 따른 그 근거 자료가 추가로 요구가 됩니다. 또한 그 금지 용어의 그 유동적인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혁신 용어는 금지 용어가 아닐 때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 의미는 라벨에 그 설명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검사 보고서는 우선 그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그 독성 시험, 그러니까 즉 그 동물 시험 폐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법규에서 면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조건에서는 우선 일반 화장품이어야 하고요. 이 일반 화장품이어도 그 영유아나 이제 어린이 제품은 제외가 되고 또 그 제조사의 그 GMP 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그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독성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우선 국내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CGMP를 보유한 제조사라면 1차 조건은 만족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 이제 제품 안전성 그 평가를 그 중국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이제 실제 화장품에 사용되는 그 많은 원료들이 그 역사적으로 그 사용량에 대한 이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독성 데이터 등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2020년도 이제 7월에 그 이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도 원칙에 대한 그 의견 수렴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역사상 가장 그 엄격한 화장품 안전평가 요건을 담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식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 원료 그 안전성에 관한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품 안전성 그 평가 자료인데요. 이 그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그 화장품의 그 안전성 기술지도 평가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현재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그 제품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제품 처방과 그 처방 속의 각 성분의 그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그 존재 가능한 위험무질 평가, 그다음에 그 리스크에 대한 통제 조치, 그리고 이제 결론과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참고 문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그 허가받은 그리고 이제 등록된 그런 제품은 이제 어떤 서류들이 추가로 요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이전까지 신 플랫폼의 그 제품의 그 집행 표준과 그 제품의 라벨을 업로드해야 하고요. 또 특수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품 판매 포장, 즉 단상자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시점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그 미백과 탈모 방지 제품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한 그 인체 그 효능 시험 보고서는 제출이 되어야 하고요. 2023년 1월 1일까지 1일 이전에 그 허가 등록이 완료된 화장품은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 그 안전성 관련 증명 자료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로 발급된 일반 화장품은 그 신 플랫폼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법규에 따라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그 제21조에는
화장품 허가인 그리고 등록인은 스스로 혹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그 기술 지도 원칙 의견 수렴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자료의 요구는 유럽의 그 CPSR 문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 법규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 평가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NMPA에서도 이 과도기 동안에 그 해당 자료를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이 과도기 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전체 성분에 대한 그 안전성 분석 자료라고 했고요. 영유아 혹은 이제 어린이 제품의 그 처방 설계 원칙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으로 허가나 등록을 진행했다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역시 그 성인 제품도 그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그 의견 수렴안에는 4 가지의 기본 원칙과 이제 그 요구 사항을 강조를 하는데요. 자세하게 보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기존의 과학적 증거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성, 투명성 그리고 개별 사례를 분석해서 그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평가 과정에서 그 안전성 평가 작업의 독립성을 보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인용되는 그 참고 자료는 전체 문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기술 보고서라든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전문 서적, 학술 논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공개된 그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는 그 데이터 소유자의 수권을 받아서 해당 결과의 그 과학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안전성 평가제에 대한 요구도 명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다음에 전문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요. 또 안전 평가 데이터는 그 필요에 따라서 즉시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요. 이 그 자료에 대한 보관 기간은 시장에 출시된 그 마지막 제품의 유통 기한이 종료된 후 10년입니다. 안전성 평가 절차는 이제 그 4개의 절차로 나뉘는데 위해성 측정, 그다음에 용량 반응 관계 평가, 그다음에 노출 평가, 그다음에 리스크 특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용량 반응 관계 평가는 그 원료와 그다음에 그 위험 물질의 독성과 노출량 그 사이의 그 관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역치가 있는 원료 그리고 그 위험 물질의 경우에는 무독성량, 그러니까 노엘이 정해져 있고요. 만약 이 노엘 값이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 독성량인 노엘 값으로 적용을 합니다. 화장품 그 원료의 안전평가 보고서는 화장품 안전성 그 평가 기술지도 원칙 그 의견 수렴안에 그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그 안전성 평가 개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소개,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존재 가능한 그 위험 물질 평가, 그리고 이제 안전성 평가 결론인데 이 안전성 평가 그 결과 분석에는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론, 그다음에 미생물과 그다음에 리스크 물질 그리고 이제 방부제 평가에 대한 결론, 또 인체 안전성과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기타 검사 결론과 각 원료 평가 결론 등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또 그 안전평가자 서명이 필요하고요. 또 그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와 기타 그 참고 문헌, 그 부록도 포함이 되는데 이 부록에는 주로 이제 검사 보고서라든가 그 관련 원료의 그 품질 규격 증명 등이 포함이 됩니다. 화장품 그 허가인과 그 등록인은 다양한 유형의 그 증거를 기반으로 그 제품의 전성분을 분석해서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로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요. 그 증거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4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의 그 사용 제한 성분, 그리고 사용 가능한 방부제,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및 연모제 그 리스트에 있는 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구에서 발표한 그 평가 결론이 있는 원료와 그다음에 국제 향료 협회에서 발표한 그 향료와 그 원료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료의 그 역사적 그 사용 용도와 그다음에 그 화장품 감독 관리 부문에서 발표한 그 원료의 역사적 최고 사용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그 어떠한 증거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원료라든가 혹은 그 위험 물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도 원칙에 따라서 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그 지침 의견 수렴안에 대한 그 요구인데요.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제22조에는 그 화장품의 효능 선전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화장품 허가인과 그 등록인은 그 효능의 근거가 되는 문헌 자료의 개요, 연구 데이터 혹은 제품의 효능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사회적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그 화장품 효능 클레임에 대한 그 평가 지침 의견 수렴안은 총 2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고요. 1차는 중국 식품의약품 검정연구원에서 발표를 했고 2차는 중국 NMP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화장품 그 허가인과 등록인은 그 스스로 혹은 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효능 선언에 대한 그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요.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라든가 후각, 그런 그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나 물리적인 작용, 뭐 커버라든가 부착, 마찰을 통해서 효과가 그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능 평가가 면제가 되는데 이 물리적 작용에 대한 내용은 라벨에 중국어 라벨에 표시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습과 그 헤어 케어에 등의 효능은 그 문헌 자료라든가 인체 시험, 그다음에 소비자 사용 테스트, 또 실험실 테스트 중 그 한 가지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름 개선이라든가 탄력, 진정 등등의 그런 그 효능은 인체 시험이라든가 소비자 사용 테스트, 그다음에 실험실 시험을 통해서 그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문헌 자료 혹은 연구 데이터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에 해당하는 효능은 반드시 이제 중국의 지정된 시험 기관에서 발급된 그 인체 시험 보고서만이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민감성 피부 적용과 같은 그런 이제 특정한 주장은 소비자 사용 테스트나 아니면 그 인체 시험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효능은 그 효능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효능 평가 시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험 방법을 선정하는데요. 우선 제일 우선이 그 중국의 강제성 국가 표준 그리고 규범, 규정된 방법이고요. 그다음이 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와 이제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명시된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해외의 관련 법규 혹은 이제 기술 표준에 그 규정된 방법이 있고요. 다음이 중국 혹은 그 국제 권위 기관 혹은 그 업계 그 협회 기술 지침서에 발표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학술지 혹은 그 정기 간행물에 공개 발표된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자체적인 과학성과 신뢰성을 갖춘 방법이 있는데 이 2개 및 그 이상의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NMPA는 그 이제 기미 제거 및 그 미백 화장품의 그 효능 평가 방법과 그다음에 탈모 방지 화장품의 그 효능 평가 방법의 의견 수렴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둘 다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와 그다음에 화장품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역시 이제 의견 수렴안인데 가이드라인의 그 전체적인 규정 요건에 따라서 제품의 유효성 평가와 인체 시험 방법 그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탈모 방지는 전체 모발 밀도 평가와 국소 모발 밀도 평가를 포함하는데 이 그 국소 모발 밀도 평가는 피부 확대경을 사용해서 더 정확하게 국소 부위의 그 모발의 밀도를 평가할 수 있어서 그 전체 모발 밀도 평가에 대한 그 효과적인 보완 방법이 됩니다. 또 이제 기미 제거와 이제 미백 효능 평가는 우선은 그 자외선 유도 그 인공 색소 침착 후 미백 효능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단순한 미백 제품에만 인정이 돼서 그 기미 제거의 효능은 표방할 수 없고요. 또 기미 제거 및 그 미백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그 과색소 그 침착 등에서의 그 기미 제거, 미백 효능 평가 방법을 통해서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그 기미 제거, 그다음에 미백 및 그 탈모 방지 제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이 인체 표능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2021년 5월 이전에 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2023년 5월 1일 전에 이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서 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2022년 5월 1일 전에 이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CIRS 그룹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CIRS 그룹은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그 해외 지사가 있고요. 일본, 인도, 그다음에 독일, 터키 그 해외 지사가 앞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등록용 그 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CNK 시험소를 포함해서 중국 내 지사가 4개 도시에 있습니다. CIRS 그룹은 법규 대응, 시험, 교육 세미나, 인증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국 NMPA 화장품과 친원료, 그다음에 의료기기 및 소독제 등록 외에도 CPNP라던가 한국 수입 화장품 등록 등등의 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 CIRS 그룹 내에 그 자체 등록용 시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NK 시험소는 중국 항저우에 있고, 또 CMA, 그 CNAS 지정 시험 기관입니다. 또한 그 작년에 중국 국미학회 그 자격인증위원회 동리학 종합 시험을 통과한 중국 내 약 200여 명의 독성 전문가 중에서 저희 CIRS 그룹의 전문가 4명이 그 자격을 획득을 했고요. 현재 NMPA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후 그 안전성 평가자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사 현재에만 약 350여 명의 그 전문 컨설턴트가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 내 그 최대 수입 화장품 허가 그리고 등록 실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CIRS 코리아는 그 현재 수출 바우처, 그다음에 해외 규격 인증 지원 획득 사업, 또 제조 중소기업 그 혁신 바우처, 대원 화장품 산업연구원 인허가 지원 사업 등등의 그 정부 지원 그 컨설팅 수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